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에서 오마이TV에서 글쎄요 제일 인기가 있었던 코너,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코너 하나를 굳이 꼽자면 바로 이 코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종창 브라더스 종창 토크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김창수 전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저희가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 그림이 얼마 만들어집니다. 만입니까, 이게 옛날에 장윤선 기자. 예, 장윤선 기자의 음. 이 종창 브라더스와 함께하는 종창 토크. 음. 야, 그때 팟캐스트 시절에 인기가 참 네. 많았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다시 또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때요? 뭐, 감회가 좀 어떠세요? 그 김종대 사이에 이제 교수님부터. 뭐 아시다시피 흰머리는 좀 늘었고 아무래도 체력도 그때만은 못하고 네. 그러나 이제 그 인생의 지혜는 훨씬 더 축적이 돼서 그래요. 예 이제는 좀 더 높은 품격으로 아, 이제는 그걸 다시 재현하는 이제 네. 새로운 품격. 새로운 품격. 좋습니다. 이건 이제 달라진 거죠. 아, 달라진 모습. 자, 이 김창수 전 처장님은 흰머리가 그새 더 많이 늘으신 거죠? 그냥 하얘졌죠. 아예졌죠. 오랜만에 이 김종대 교수님하고 이제 방송에서 네, 만나시는 건데 그러게 말입니다. 어떠세요? 뭐 평소에는 자주 만났는데요. 사석에서 만났지만 예. 방송에서는 오랜만이에요. 그 동안에 많이 헤어져 있었잖아요. 네, 방송에서. 헤어져 있었죠. 헤어져 몇 해인가, 음. 뭐 한 몇 년 갈라져 된 몇 것 같아요. 해인가. 갈라져 몇 해인가. 근데 그 사이에 네, 김종대 교수님이 됐다면서요. 한 그 문파를 영상하고 있어. 거의 아. 종교처럼 됐습니다. 예. 그런데 뭐, 오늘인가 네. 어젠가 그냥 옥스퍼드 대학인가 뭐 케임브리지인가 어떤 대학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네.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뉴스 소비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예. 뉴스가 달라져가지고 그렇지. 이제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주류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그런 뉴스를 이제 사람들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네. 젊은층들은 네. 네,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어떤 SNS 이런 데가 이제 뉴스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그런 언론사 사주라든가 언론사에서 기사 쓰는 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는데 네. 지금은 SNS에서 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어.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리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김종대 교수님이 인플루언서로서 이제 이 시대에 지금 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헤어져 몇 해 만에 어느새 그런 위치까지 야. 올라가 있네. 아, 이거 참. 아니 그러니까 서부에서 말이 없어 오마이 타고 온 사나이. 그러니까 오마이라는 플랫폼이 네. 그걸 이제 만들어준. 내가 교주면은 여기는 절인가? 오마이는? 교수. 아니 교주라고도 해요. 교주. 한쪽에선 교주라고도 해. 교수님, 교수님, 교주님. 예.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김종대 교수님의 말씀 예, 듣고 저는 계십니다. 이 오마이가 네. 저의 어떤 그 재단이자 어. 성스러운 어떤 그 성소이자 그렇습니다. 또 저에게는 어떤 그 저 미래로 가는 플랫폼이다. 아, 그런 점에서 네. 저는 오마이 뉴스와 함께 네. 오마이 TV와 함께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를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내가. 아유, 좋습니다. 교수님 수준입니다. 네. 예, 예. 야, 이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고 어. 정말 이게 저희 뭐 사담으로만 해도 아니 뭐 이런 훈훈한 얘기로만 해도 네. 한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얘기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 특집으로 이렇게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23년이나 됐네요. 자, 6.15 이 선언 그 당시만 해도 저도 이거 뭐 영상 화면을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23년이나 흘렀습니다. 어떤 좀 우리 감회를 가지고 저기 계십니까? 창수 형이 네. 또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최근에 퇴임하셨거든요. 네, 그 차관급 자리예요. 높은 그렇죠. 자리예요. 높은 데 계셨다고 보셨죠? 또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했고 음. 그래서 아마도 조금 남다른 감회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요. 그럼 어떤 김창수 전 감회와 처장. 기억이 이날 밤 11시 우리가 23주년이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6.15 선언의 이 23주년이라는 시점에서 이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 세계에서 최초로 네. 그 의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마이 TV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동안에 뭐 6.15 선언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우리 네. 김종대 교수님도 또 세계 최초의 발언들도 가끔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지금 김종대 교수님이 나한테 양보를 했으니까 내가 발언하면 이게 이제 세계 최초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계 최초로 6.15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기존에 우리가 6.15 선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6.15 선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국제 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국제 질서 변화에 우리가 따라갔는데 네. 이제는 남북이 6.15 선언을 딱 하니까 그 다음에 당시에 2000년도에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서울로 열심히 왔어요. 그래서 6.15 선언의 어떤 의미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이제 한국이 운전자가 되라. 자기는 조수석에 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일본의 총리가 평양을 또 방문해요. 고이즈미 총리. 순간 내가 고이즈미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역시. 근데 그런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주도했다는 우리가 이제 국제 질서를 주도했다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국내적으로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 가지고 민간과 정부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섰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3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제가 세계 최초로 그 의미 부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자꾸 세계 최초 되게 강조하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세계 최초는 이제 한번 지금 이제 우리가 23년이 지났으니까 뭔가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거창하게 20세기부터 지금까지 120년은 이제 첫 번째 도막은 1, 2차 세계 대전을 중심으로 그 전후로 해서 만들어진 열전 5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한국 전쟁 때부터 사회주의가 붕괴됐던 90년대까지 냉전 40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냉전 사회주의 해체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탈냉전 30년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세계사를 이렇게 본다면은 이 열전 50년 때는 우리는 이제 식민지 강제 지배를 당했고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분단이 됐고 전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싹 잘 대응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독립운동 건 좋았지만은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열전 50년 많이 아쉽죠. 그렇죠?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죠. 그런데 이제 냉전 40년 동안에는 우리가 그 반공 독재 국가를 수립하고 그리고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가지고 산업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업화를 시도했던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또 민주주의를 탄압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또 민주화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를 했다는 점에서 뭐 그럭저럭 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야박하게 평가를 하지 말고 역사적인 평가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탈냉전 30년입니다. 이 탈냉전 30년 동안에는 우리가 노태우 정부에 시작해가지고 한중 수교를 해서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한국이 문화적으로 열광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냉전 30년 동안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대응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오늘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6.15 공동선언은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이 탈냉전의 30년의 그 역사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와 어떤 성장이라는 평화와 경제라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우리가 번영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다졌던 겁니다. 이 탈냉전 30년 동안에. 그래서 그 노태우 대통령이 문을 열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 그게 정점에 달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탈냉전 30년 동안 우리가 경제를 성장할 수 있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6.15 공동선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제가 세계 최초로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아니 훌륭한 어떻게 의미고요. 들으셨어요? 세계 최초라는 말은 조금 그런데 6.15 공동 선언이 나던 때 내 나이 35. 이제 그때 뭐 최영미 시인의 30 잔치는 끝났다 이런 시집이나 이제 끼고 다니면서
이제 그 저기 뭐냐 새로운 어떤 그 인생을 이제 고민할 때 우리 세대는 1987년에 그 하마터면은 또 제2의 광주를 맞이해서 피로 얼룩질 뻔한 진짜 한국사의 최대 비극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저는 그 저기 우리 세대의 큰 복을 누렸다고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한번 전 그때 군대에 있었으니까 그때 그 나라가 절단나고 잘못됐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역사의 죄인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마침내 민주화에 성공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참 그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와 달리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세대 천운을 타고난 당군일에서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이렇게 누리는 참 우리는 행복한 세대였다. 근데 딱 하나 남은 게 뭐냐 하면은 통일의 시대가 이게 아직까지 미완으로 남아서 이제 이것만 어떻게 그 저 한반도 시대와 통일과 한반도의 시대만 만들면 이제 우리는 당군 이래 5천년 이래 가장 어떤 그 역사의 정점으로 가는 그럴 수 있죠. 하나의 어떤 그 절정기에 달하는 완전한 세대를 이제 만들고 모든 근대의 과제를 다 해결한 민주화와 통일이라는 이 근대화의 과제를 다 해결한 첫 번째 역사적 세대 주인공이 바로 우리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천운을 타고났다 우리는. 네. 그랬는데 그 저기 저 그러는 와중에 이제 6.15 그 남북 공동 선언이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근데 역사상 모든 남북 간의 그 위대한 합의는 가장 큰 어둠과 시련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년 전에 제1연평해전이 같은 날 네. 6월 15일이에요. 6.15 바로 오늘 연평이 그렇죠.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오늘이 연평해전 24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날 아주 그 분단일에 가장 대규모의 남북 군사 충돌이 해상에서 벌어진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희생자과 어떤 교전이 있었고 또 북에서 그 무렵까지 신생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참 악담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 초기에 그 왜 북한에서 무슨 태양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를 뭘로 보고 뭘 태양을 비추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으로부터 해서 일관되게 그 평화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하면서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갔을 때 그 행복감, 그 성취감, 그 다음에 우리의 높아진 자존감 이런 것들이 참으로 벅차오르던 위대한 시기였다. 그리고 저기 지금에 와서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세계 최초의 의미 부여를 하자면은 그때까지 관리 불가능했던 북한이 이제는 관리 가능한 영역, 우리 가까이로 다가왔다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이 높아진 자신감, 중공하고 소련하고 수교했죠. 대한민국 국력이 부채살처럼 대륙으로 퍼져나가던 그 이제 맥락과 연장선 끝에 북한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또 이제 협력이 가능한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참으로 그 탈냉전 이후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국군이 상승하던 시대에 이루어진 위대한 사건이었다. 네. 전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탈냉전 이후에 국군이 상승한 시기였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탈냉전에 대응을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열전의 시기, 냉전의 시기보다 탈냉전 때 가장 대응을 잘했던 거였고 탈냉전 때 대응을 잘했던 거는 한중 수교, 남북관계 개선 이 두 가지가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냉전 시기에는 우리 김정대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민주화도 이루고 정보화도 이루고 세계화도 이루고 그리고 한류도 전 세계인들이 한류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오늘날의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성장했고 그렇죠. 그런데 김종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아직 미완의 과제가 있는 거죠. 바로 통일인데 이제 현재의 정세를 살펴볼 때 통일은 지금 당장 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미래의 과제를 우리가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탈령전 시기에 대응을 잘해가지고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새로운 질서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그 냉전적 사고 방식을 하면서 뭐 아니면 더 흑 아니면 백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계 질서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뭐 아니면 더 흑백 이런 구도로는 가고 있지 않는데 지금 뭐 아니면 더 흑 아니면 백으로 이 세계를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있단 다시 말입니다. 장벽을 세우는 냉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6.15 이후에 그 이후 과정을 우리가 좀 더 그 힘있게 결실을 맺지를 못하고 다시 그 퇴행의 역사를 그렇죠. 허락했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고 네. 또 이제 이 과제가 다음 세대로 이월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